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의 농장을 확장시키고 또 내가 원하는 몬스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나의 농장 레벨을 올려줘야 돼요. 그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퀘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제가 퀘스트를 많이 준다고 앞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퀘스트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몬스터를 돌보기라는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몬스터를 놀아주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퀘스트는 이 돌보기랑 놀아주기 두 개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 용 카테고리 놀아주기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 놀아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 목록 누르는 거 있죠. 이걸 눌러서 이 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기에 그 사람의 농장 이름을 검색하면 그쪽으로 가는데, 이 놀아주기에 대한 세세한 팁이 뭐냐면 이때 북이, 그리고 저는 용 카테고리를 놀아줘라라고 했죠. 그래서 북이 용이라고 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만 있는 사람의 농장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세세한 팁인데, 여기에 북이도 괜찮고 주기, 뭐 가람, 캔디 다 됩니다. 그리고 팜도 있어요. 그래서 북이, 주기, 가람, 캔디, 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건 5가지인데 전부 다 앞에 이 글자를 치고 그 종류의 몬스터 카테고리를 치면 돼요. 그래서 팜용이라고 해서 검색해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북이, 주기, 가람, 캔디는 뒤에 그냥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한 글자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팜은 내가 원하는 그 몬스터의 이름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를 놀아줘라라고 하면 팜고라고 치면 안 가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냥 팜고라고 한 거죠. 당황했네요. 팜고양이라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다 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뭐 북이, 주기 같은 것들, 뭐 주기는 이렇게 고양이라고 안 쳐도 되고 그냥 고라고만 치고 가면 이렇게 고가 나와요. 네, 이런 건 그냥 세세한, 그러니까 놀아주기에 대한 팁이에요. 저는 용을 돌봐라고 했으니까 북이 용이라고 해서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몬스터거든요. 이 용을 우클릭해서 놀아주기란 버튼이 있죠. 이 놀아주기를 5번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을 시행하고 내 농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퀘스트를 완료해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퀘스트 완료하면 이 퀘스트 한 개를 깬 거예요. 네, 지금 놀아주기까지 퀘스트를 해봤고, 이번에는 돌보기에 대한 퀘스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등급 몬스터 돌보기라는 퀘스트를 나왔는데, 이 3번을 돌봐라는 표시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지금 C등급의 몬스터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몬스터가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점을 들어가서 소비 아이템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 C등급 몬스터 상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도록 구매 안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몬스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한 번만 구매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C등급 몬스터를 뽑아서 돌봐라라는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구매하고 여기 아랫부분에 그 농장 꾸미기에 요 가운데 버튼에 보면 이렇게 몬스터 상자가 제가 산 게 나와요. 이것을 클릭해서 까면 C등급 몬스터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걸 내 몬스터로 가보면 이렇게 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C등급을 저는 돌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보기란 버튼이 있죠. 이것을 3번 돌보면 됩니다. 근데 이 몬스터는 하루에 3번까지만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돌보면 전 이렇게 퀘스트가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퀘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네, 퀘스트는 이 돌보기랑 놀아주기 2가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와르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르 수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저처럼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들이 와르를 저장해줘요. 그래서 이것들 저희가 수확하는 개념으로 와르를 저희가 수급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무자본분들은
이렇게 저희처럼 잼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점에 가보시면 이 건물이 나와있죠. 이 건물에서 가장 먼저 초록버섯집을 구매해 주십니다. 이것들을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농장에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와르를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풍족해지셨다 하시면 나무꾼의 집이란 게 있어요. 여기 나무꾼의 집이 있죠. 이 나무꾼의 집을 이제 또 다 도배를 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선 가게집이란 게 있죠. 이 생선 가게집을 도배를 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무자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농장 건물에 대한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이렇게 잼이 풍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코인샵에 이렇게 잼 교환권을 풀어주는 경우나 실제로 그냥 캐시를 충전하시는 분들, 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배치를 하시면 되냐면 이 건물에 보시면 이 깜짝 상자 풍선집이란 게 있어요. 줄여서 깜풍집이라고 사람들이 다 부르는데 이 잼 12개로 이걸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왕창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냥 나의 농장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효율이 좋아요. 면적도 가장 적게 차지하면서 또 와르를 가장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 많이 사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도배를 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또 데코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또 대포란 게 있어요. 이 대포, 이 잼 6개짜리 구매할 수 있는 대포가 있는데 또 이것들을 엄청나게 또 구매를 하십니다. 또 이걸 구매해서 이 아름다운 수치를 늘려가지고 스페셜 상점을 많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대포가 또 꾸미기에서는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 잼으로 지금 농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의 깐풍집을 도배하고 또 데코로는 이 대포를 도배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이렇게 나의 농장을 꾸며서 와르도 수급하고 또 꾸미기 점수도 올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와르에 대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이 소비 아이템에 가셔가지고 보면 여기 농장 배경을 바꿔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앞에 것들은 이 잼으로 바꿔주는 거고 여기 뒤로 가보시면 또 와르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 중에서 그냥 한 가지를 그냥 골라서 나의 농장 배경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타인의 농장을 제가 방문할 때마다 계속 나의 농장 배경을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거든요. 이게 귀찮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나의 농장 배경을 바꿔주시면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메시지가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와르가 풍족해지셨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몬스터를 어떻게 뽑고 또 조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몬스터 등급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데요. 등급은 이렇게 가장 등급이 낮은 C등급의 몬스터부터 이렇게 등급이 가장 높은 SS 등급의 몬스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물론 능력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무조건 등급 업을 하게 될 시에는 뭐 C등급에서 바로 SS등급으로 이렇게 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단계씩만 업이 돼요. 그래서 내가 C등급의 몬스터를 더 높은 등급을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B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B+, 이렇게 한 단계씩 등급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장이 좀 노가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가 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나의 몬스터를 조합해서 등급업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말해드리자면 우선 구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몬스터의 가장 낮은 등급인 이 C등급의 요정 몬스터가 있죠. 이 등급의 몬스터를 상대방의 몬스터가 이 C등급보다 높은, 그러니까 B등급 이상의 몬스터를 제가 이 요정인 C등급의 몬스터와 조합을 시키면 B등급의 요정 몬스터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몬스터와 같은 종류의 몬스터와 조합을 하게 되면 등급업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몬스터가 요정 종류의 B등급 이상인 몬스터와 저의 이 요정, 이 페어리 C등급의 몬스터를 조합시키면 B등급의 몬스터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의 몬스터랑 또 상대방의 몬스터가 여기 보면 레벨이 있죠. 저는 지금 3레벨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레벨은
이렇게 돌봐주기가 있잖아요. 하루에 3번 돌볼 수 있는데 이 돌보기를 할수록 이 몬스터가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레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나의 몬스터와 상대방의 몬스터 레벨이 높을수록 또 조합을 하면 등급업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제가 요정 몬스터 C등급이 있는데 또 나의 농장에 만약에 요정 등급의 B등급의 몬스터가 또 같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종류의 몬스터가 있으면 능력을 같이 받느냐가 아니라 나보다 그 같은 종류의 몬스터가 같이 있어도 그 더 높은 등급의 몬스터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C등급의 요정이 최대 MP 50 증가잖아요. 그럼 B등급은 뭐 최대 MP 100 증가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같이 있으면 둘이 합쳐서 150 증가를 받는 게 아니라 B등급의 요정인 100 증가만 제가 받는 거죠. 같이 있더라도 그 두 개의 능력을 합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직접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C등급의 요정 몬스터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요정인 B등급 이상의 몬스터를 보면 되겠죠. 근데 가장 초반에는 B등급은 어딜 가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놀아주기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주기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요정 등급의 몬스터가 있겠죠. 그럼 이 중에 B뿔도 있고 B도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B뿔과 B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B풀과 조합을 하면 B와 하는 것보다 와르가 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단계 높은 몬스터와 조합을 해주는 게 그 와르의 비용적인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C등급의 요정과 B등급의 요정을 조합을 시키면 이번에 C등급의 요정이 나왔네요.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 B등급의 요정이 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메이플이 좀 확률적인 면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장이 좀 노가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입니다. 몬스터 조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자면 제가 지금 C등급의 요정과 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등급업이 된다면 그 요정 몬스터가 무조건 등급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합시키는 몬스터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몬스터가 무조건 등급업이 돼요. 그것은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장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이 에르다스랑 장난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드롭률이랑 이 매수 획득량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장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에르다스랑 장난감은 제가 해본 결과 S등급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좀 노가다가 있긴 하지만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 좀 농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하지 못했지만요. 좀 좋게 봐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농장 몬스터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간은 제가 오늘 몬스터를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몬스터가 나왔는데 그 능력치가 이제 오늘로부터 한 달 후까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정을 보면 7월 14일까지만 제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럼 이 7월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기간이 끝나면 이 몬스터는 그냥 잠들게 되는데 그럼 능력치를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새로 또 조합을 해서 우리가 노가다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A 플러스 등급까지의 몬스터는 저희가 와르를 통해서 되살릴 수가 있어요. 다만 되살리게 되면 그 기간이 2주만 더 연장돼요. 한 달이 아니라 2주만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S등급은 잼으로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와르로는 불가능하고요. 잼으로 연장을 시킨다는 것은 곧 캐시를 이용해서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에르다스랑 이 장난감이 S등급인데 여기 6월 27일까지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기간이 지나면 잼으로 되살려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고,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 기간이 다 되기 전에 타인의 농장을 방문해서 S등급의 장난감을 제가 찾아서 조합을 시켜서 다시 S등급의 장난감을 만들면 그럼 또 한 달에 또 기간이 또 연장되겠죠. 또 그렇게 해서 잼을 사용하지 않고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물론 좀 시간은 좀 들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S 등급이 있는데 그 SS 등급은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SS 등급을 선호하지 않아요.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끝나니까.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S 등급까지만 뽑고 농장을 안 합니다. 그게 가장 효율도 좋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옆에 보면 스페셜이라는 몬스터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서 알아보기로는 이 스페셜 몬스터들은 등급에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잼으로 살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셜들은 솔직히 뽑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대부분 잼으로 살리시는 것 같아요. 좋은 능력치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농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단촐하고 작은 농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농장에 대한 작은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농장을 방문하거나 나의 농장 몬스터를 확인할 때 옆에 이 마우스 요 커서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몬스터를 찾더라고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마우스 휠을 갖다 대고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시면 이렇게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몬스터들을 빨리 찾고 또 조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작은 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모르실 거예요. 왜 타인의 농장을 방문하면 이렇게 옆에 길을 까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나의 농장 꾸미기 여기 들어가셔서 세 번째 길이 있죠. 이 길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이 나오는데 다 능력은 같으니까 아무거나 까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깔고 저는 지금 양옆에 깔려 있죠. 깔고 여기 가운데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 이 와르에 보시면 원래 깐풍상자집은 10분당 와르를 35만 주거든요. 그런데 길이 양옆에 있으니까 플러스 34를 더 받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분들이 하냐 라고 알려드리면 나는 잼이 부족해서 건물을 그냥 전부 다 살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길을 배치해서 이렇게 건물을 배치해 주시면 더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또 나는 메이플을 자주 접속해서 농장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길을 배치하시면 조금만 나갔다 들어와도 와르가 금방 쌓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길을 까는 겁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건물만 또 이렇게 되냐가 아니라 데코 건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포를 보시면 원래는 3200이 꾸미기 포인트예요. 그런데 양옆에 길이 얘는 한쪽만 길이 뚫려 있죠. 이렇게 한쪽만 있으니까 528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꾸미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길이 내 농장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통해서 길이 뻗어 나가야지 전부 다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뻗어 나갔다가 여기 요런 데에다가 건물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 길로 대한 유효한 거는 요 앞에 있는 깐풍집만 적용을 받고 이쪽 뒤로는 전부 다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길은 나의 집을 통해서 쭉 이어져야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 건물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큰 건물을 도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깐풍집은 적게 도배하고 왜 큰 건물만 도배하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깐풍집은 잼으로 저희가 구매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깐풍집이 저도 지금 12개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잼으로 구매한 상품은 되팔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잼으로 구매한 건 되팔기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깐풍집을 아무리 많이 사서 도배를 해도 후반에 가면 되팔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잼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농장 만렙이 40레벨인데 그 만렙이 되면 이제 와르는 특별하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깐풍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서 내가 와르 수급을 한다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와르도 제한량이 있기 때문에 와르는 1000만 와르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와르가 이미 있는데 깐풍집이 많이 있어서
뭐 내가 와르 수급도 할 수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큰 건물을 짓는 겁니다. 왜 큰 건물을 짓냐? 이 깐풍집을 보시면 최대 저장량이 3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3000이죠? 하지만 제가 큰 건물 여기 한 개 있는 거 지어볼게요. 이걸 지어보면 얘네들은 최대 저장량이 3000인데 비해서 얘네들은 7000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이 깐풍집을 많이 도배할 필요가 없이 이 큰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와르를 쓰고 그냥 최대 저장된 걸 빨리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깐풍집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사서 다 도배하실 필요가 없이 처음에는 적당히 사서 길을 뚫음으로써 그냥 효율을 내시고 나중에 와르가 풍족해지시는 분들이 좀 큰 건물을 사서 적당량 배치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알려드릴 것, 그것은 뭐냐,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농장 레벨이 엄청 낮고 또 반복되는 퀘스트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서 또 돌보기란 퀘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몬스터를 돌보게 되면 이 돌보는 값만큼의 내 농장 경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예티 파라오란 몬스터가 내 농장에 있으면 농장의 획득 경험치를 5 증가시킨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내 몬스터를 돌볼 때 받는 경험치를 5 더 증가해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내가 퀘스트를 통해서 얻는 경험치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장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싶을 때 이 예티 파라오라는 몬스터를 빨리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의 예티 파라오를 제가 알려드리자면 좀 팁이 있어요. 작은 팁이지만 어떤 게 있냐, 스페셜에 보면 예티 파라오를 클릭하면 예티 페페와 피라오 미라를 조합해서 얻을 수 있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속 찾아가지고 조합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내 농장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뽑고 이 농장을 돌아다니시면 되는데 얘네 두 명이 좀 어디 있냐에 대해서 그 메이플 인벤에 가보시면 또 이거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티페페가 많은 농장 이렇게 찾아주셔서 그 농장 이름을 쫙 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벤에 가서 확인해서 좀 더 빨리 조합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월묘도 이렇게 경험치를 더 주죠. 근데 얘는 모두 상자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자를 까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월묘 도둑이란 게 또 있어요. 얘는 또 매획을 또 증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또 얘를 또 많이 뽑으려고 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는 또 일단 달빛 도둑과 이 월묘를 조합시키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달빛 도둑은 고양인데 고양이를 그냥 조합시켜서 얘는 금방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월묘는 내가 상대방 농장에서 찾는 게 제일 효율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월묘도 메이플 인벤에 가보시면 또 어느 농장에 월묘가 있다라고 또 쫙 써져 있는 또 그런 글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찾아서 빨리빨리 월묘를 찾아서 조합시키면 또 얘도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나의 농장에 대해서 나의 농장을 올리고 또 매획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세한 팁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렇게 얘가 수고했다면서 이렇게 잼을 하나 줍니다. 반복 퀘스트 10번 완료하면 이 잼을 하나 주는데, 그냥 10번 완료하면 나의 농장 꾸미기 요 가운데에 들어가 보면 잼을 교환해 주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걸 해서 10번 완료하고 잼 1개 얻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잼 1개밖에 안 주니까 좀 짜긴 한데 그래도 받는 게 좋죠. 여기까지 메이플 농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 미숙하고 또 부족한 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영상 퀄리티 좋게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